현재 모델 분야의 양대 경쟁자인 클로드 오퍼스 4.6과 GPT 5.3 코덱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얼마나 다른가요? 코덱스가 코드를 더 많이 읽고, 오퍼스는 좀 더 빠르게 행동에 나서고 더 창의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코덱스는 더 많이 읽기 때문에 더 나은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할 말이 정말 많네요. 범용 모델로서는 오퍼스가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클로에서 오퍼스는 롤플레이 면에서 극도로 뛰어나요. 주어진 캐릭터에 정말 깊이 몰입하거든요. 명령을 따르는 면에서도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정말 크게 발전해서 잘하게 되었어요. 보통 뭔가를 시도하는 속도가 꽤 빠르고요. 시행착오 방식에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어요. 사용감이 정말 좋아요. 전반적으로 오퍼스는 좀 너무 미국적이라고 할까요? 안 좋은 비유일 수도 있겠네요. 아마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요. 정확히 알겠어요. 코덱스는 독일적이라는 거죠? 그런 뜻인가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완벽하게 맞는 것 같네요. 또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방금 하신 말씀을 절대 잊을 수가 없겠네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코덱스 팀 중에 유럽 출신이 많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맞아요. 재밌네요. 그런데 엔트로픽도 좀 고쳤어요. 예전에 오퍼스는 맨날 완전히 맞는 말씀이세요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 말 들으면 짜증이 나요. 더 이상 못 듣겠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밈이었잖아요. 완전히 맞는 말씀이세요라는 거요. 아첨에 알레르기가 생긴 거네요. 네, 저도 못 참겠어요. 다른 비유를 하자면 오퍼스는 가끔 좀 엉뚱하지만 정말 재미있어서 곁에 두고 싶은 동료 같고요. 코덱스는 구석에 있는 좀 이상한 사람인데 말 걸기는 싫지만 믿을 수 있고 일은 확실히 해내는 타입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비유들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결국 실력 있는 사용자라면 최신 세대 모델 어떤 것으로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코덱스가 더 좋은 게 그렇게 많은 허리허식이 필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코드를 엄청 많이 읽어요. 오퍼스는 정말 플랜 모드를 써야 해요. 원하는 방향으로 더 세게 밀어줘야 하거든요. 오퍼스는 그냥 바로 가도 되죠. 라는 식이라서요. 네, 그냥 엄청 빨리 달려가서 아주 국소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요. 차이는 포스트 트레이닝에 있다고 생각해요. 원시적인 모델 지능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닌데요. 그냥 서로 다른 목표를 부여한 거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모델은 없어요. 생성하는 코드의 실제 품질 면에서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비슷한가요? 잘 다루면 오퍼스가 때때로 더 우아한 솔루션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더 많은 규모가 필요해요. 클로드 코드로 많은 세션을 병렬로 돌리기가 더 어려운데 더 인터랙티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점이에요. 특히 직접 코딩을 해온 사람들이라면요. 반면 코덱스는 논의를 한 다음 그냥 20분 동안 사라져버려요. 앰프에서도 이제 딥 모드를 추가했거든요. 제가 놀렸었는데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클로드 코드를 쓰다가 코덱스를 처음 써보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약간 다르고 덜 인터랙티브 하거든요. 저는 가끔 꽤 긴 논의를 하고 나서 작업을 맡기는데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50분이든 그 이상이든 상관없어요. 최장 6시간짜리도 있었는데 최신 트렌드는 해결될 때까지 정말 끈질기게 작업해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이게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라고 하면 모델이 작동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거기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둘 다 비슷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클로드는 좀 더 시행착오 방식이고 코덱스는 가끔 과하게 분석하는 편인데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저는 덜 읽어도 되는 간결한 버전을 선호해요. 더 인터랙티브하고 친절한 방식보다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서 오픈AI가 더 친절한 성격의 두 번째 모드까지 추가했어요.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저는 그냥 무뚝뚝한 게 좋아요. 네. 저는 만들 때 효율성을 중시하고 만드는 행위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거든요. 빌드하는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 기능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모델과 함께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모델을 바꿨을 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바꾼 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에 적응하려면요. 모델이 어디가 강한지, 어떻게 탐색해야 하는지 느껴봐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 전부요. 조언 차원에서 말씀해주세요. 모델을 다뤄온 여정을 거치셨으니까요. 감을 잡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누군가 모델을 바꾼다면 직감이 생기기까지 일주일 정도 줄 것 같아요. 실수하는 분들도 있는데 클로드 코드에 $200를 내다가 오픈AI 버전에 $20를 내는 경우요. 그런데 $20 버전은 느린 버전이거든요. 그러면 경험이 끔찍할 수밖에 없어요. 매우 인터랙티브하고 좋은 시스템에 익숙한 상태에서 경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바꾸는 거니까요. 게다가 그게 아주 느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AI가 저렴한 버전을 느리게 만든 건 좀 자충수였다고 생각해요. $200 냈을 때의 경험 중 빠른 미리 보기라도 조금 제공한 후에 느려지게 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이미 느리거든요. 물론 더 나아지긴 했어요. 세레브라스 관련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훨씬 더 나아질 계획이 있대요. 하지만 네, 이건 기술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일반 기타를 치다가 일렉 기타로 바꿔도 바로 잘 칠 수 없는 것처럼요. 어떤 느낌인지 배워야 해요. 말씀하신 재미있는 심리적 효과도 있잖아요. 새 모델이 나오면 사람들이 써보고 완전히 빠져드는 거요. 이건 역대 가장 똑똑한 거라고요. 그러다가 레딧 게시글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델의 지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이건 인간 본성과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걸 보여주는데요. 모델의 지능이 실제로 떨어지는 건 거의 확실히 아니거든요. 사실은 좋은 것에 익숙해지는 거고 프로젝트는 커지고 코드가 지저분해지면서요. 리팩토링에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으니까 에이전트가 지저분한 코드에서 작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안 돼. 예전만큼 잘 안 되네라고 하는 거죠. AI 회사가 자기 모델을 일부러 더 멍청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기껏해야 서버 부하가 너무 높으면 느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모델을 양자화해서요. 경험을 나쁘게 만들어서 경쟁사로 가게 하는 건 어떻게 봐도 현명한 전략이 아니죠.